네, 안녕하세요. 허성진입니다. 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이제 그 샌드위치를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먹었는데요. 이게 점심 세션을 진행하고 제가 바로 이어서 하는 순서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심장이 되게 뛰고 긴장되고 그리고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밥 먹고서 좀 가볍게 좀 디저트 먹는 듯한 느낌으로 세션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유할 내용은 뭐 안 써본 사람은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이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인천전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여 정보통신과로 졸업을 했습니다. 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이제 제가 그 성격이 좀 외향적이라서 취업 후에 실무에서 배운 그런 개발 경험들을 그 졸업 후에도 선생님들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 경험들을 계속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다가 좋은 기회로 이제 올해부터 3학년 대상 졸업 프로젝트 기술 자문 활동을 시작하여서 후배들에게 직접 실무에서 배운 경험을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재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포마이닝에서 iOS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인포마이닝에 합류를 해서 지금 인포마이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랑 B2B 형태로 이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의료 AI 빅데이터 솔루션을 기반으로 환자들과 의사들에게 편리한 의료 생활을 제공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달려가는 회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합류할 때,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합류할 때 회사 총 인원이 한 10명 남짓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30명, 40명의 인원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회사에서 아이폰과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이제 BLE 통신이나 백그라운드 모드 처리에 대한 그 기술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라. 네. 넘어가 버렸네요.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요즘 세션들을 보니까 MBTI를 많이 적어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MBTI를 적어봤습니다. ENTJ iOS 개발자고요. 여러분들 혹시 취미 많으신가요? 그 앞선 이제 많은 세션의 그 스피커분들도 취미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나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운동도 할 겸 요즘 클라이밍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 요즘 이 클라이밍이 이렇게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내는 과정이 성취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개발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개발자들 사이에서 좀 유행인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이제 iOS 개발자분들끼리 클라이밍 동호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서울권에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저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 때 이제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베이스도 치면서 좀 취미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그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으로 말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고 세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션은 주니어 대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물론 주니어지만 이제 더 어린 주니어 시절의 저를 생각하면서 좀 해봤는데요. 깊지 않고 가벼운 내용이지만 이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잘 남아서 보통 제가 세션을 들으면은 되게 감명 깊었지만 막상 집에 가서 활용을 해보지는 않았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상 깊은 그리고 기억에 쏙쏙 남는 세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저는 지금도 좀 신이 난 것 같은데 신이 나면은 말이 좀 빨라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좀 스피커 분이 좀 말이 빨라지네 싶으면 이렇게 워워를 조금 해주시면은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워 해주시면 아 내가 좀 신이 났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톤을 낮추고
텐션도 낮추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할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이 세션의 소개랑도 똑같은데요. 클릭으로만 디버깅하던 한 주니어 개발자, 문구를 조금 자극적이게 한번 뽑아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릭으로만 디버깅하던 한 주니어 개발자는 클릭으로만 디버깅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라인 넘버 있잖아요. 그 엑스코드로 iOS나 뭐 이런 걸 개발하신 분들은 에디터에 라인 넘버를 누르면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립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디버깅을 하던 개발자를 의미합니다. 즉 코드의 라인 넘버를 클릭하여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드는 방식으로만 디버깅하던 개발자고요. 그런 개발자가 이제 갑자기 엑스코드 브레이크 포인트의 다양한 기능을 배우고 이거를 활용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인 거죠. 네. 일단 디버깅에 대한 좀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클릭으로만 디버깅하던 주니어 개발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브레이크 포인트의 다양한 기능을 알아가며 써보기 시작하는 개발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라. 네. 디버깅 중요한가요? 혹시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버그가 왜 버그가 되었는지입니다. 이 사진은 버그가 발견된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버그의 어원은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사진이 좀 흐릿하고 해서 어떤 사진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노트에 지금 테이프로 나방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나방이 옛날에는 컴퓨터가 엄청 컸었던 시절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나방이 껴서 컴퓨터가 갑자기 오동작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나방 때문에 고장이 났다 해서 이거를 시작으로 버그라는 의미가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그는 이렇게 컴퓨터에 벌레가 들어가서 오동작된 것처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에러나 크래시뿐만 아니라 뭐 개발자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동작되는 것도 버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디버깅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제가 동물의 숲에서 벌레를 잡는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디버그는 이제 영어 그대로 보면은 버그 앞에 D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D라는 접두사는 보통 이제 부정적이거나 뭐 제거를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버그를 찾고 수정하는 것, 즉 버그를 없애는 과정을 디버그라고 합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그 벌레를 잡는 것처럼 버그를 잡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디버깅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사실 디버깅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완벽하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입니다. 버그를 줄이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원하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점점 완벽해지겠죠. 의도된 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디버깅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실수를 깨닫고 그리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뭐 버그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내가 몰랐던 영역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예방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디버깅 과정을 통해 회고를 하면은 다음번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점차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개발자의 능력과 값어치를 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은 개발자의 가치를 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행위예요. 네, 이제 클릭으로만 디버깅하던 한 주니어 개발자인 저의 이야기를, 옛날에 그 애기 개발자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주니어를 넘어서 애기 개발자 허성진이 있습니다. 코드를 이제 잘 짜서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버그가 발견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당황을 좀 해요. 어떡하지? 하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우연찮게 그 코드 에디터 옆에 숫자를 제가 실수로 눌러요. 그랬더니 라인 넘버를 눌러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이 됩니다. 저는 따로 이제 누군가한테서 브레이크 포인트의 기능을 듣지는 않았고, 제가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따로 교육기관에서 받지 않고 독학으로 iOS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포인트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에디터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왼쪽에 변수 정보가 확인이 되고 오른쪽에는 이제 콘솔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수가 지금
나는 네임을 바꿨는데 지금 네임이 바뀌지가 않았네. 뭐 이런 등의 정보를 확인하면서 디버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파악을 하고 코드를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빌드가 완료가 되고, 근데 또 버그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라인 넘버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또 설정해 보고 또 코드 수정하고. 사실 제 아기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혁신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읽어보면서 뭐 매번 실행하거나 아니면은 코드 사이사이에 프린트나 ns 로그를 넣으면서 처음에는 디버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디버깅을 제가 다른 모든 교육 그 커리큘럼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 이렇게 배우는 일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필수적이고 되게 당연한 스킬인데 직접 알아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 아니면은 뭐 선후배 사이에 약간 도제교육 느낌처럼 물려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 회사에서 혼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고 싶어서 이 우연찮게 알게 된 브레이크 포인트를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구글에 검색을 했더니 되게 이 엑스코드 아이디에 대한 그 아이디 자체만으로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쓰는 방법이 많아서 그 시작하기 전에 엑스코드 아이디의 좀 약간 구성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뭐 iOS든 아이패드 OS든 이 엑스코드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익숙한 화면일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왼쪽 영역은 내비게이터 에리어로 뭐 다양한 것을 탐색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그리고 가운데 가장 큰 영역은 에디터 영역으로 주로 핵심적인 그 작업을 하는 곳이죠. 코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화면을 설계하거나. 그리고 아래는 이제 저희가 자주 보게 될 디버그 영역인데요. 디버그 영역은 이제 디버그와 관련된 내용이 표시되거나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해서 코드를 디버깅할 때 자주 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인스펙터 영역은 되게 처음에 주니어 때는 잘 안 썼던 영역인데 요즘 들어 많이 쓰고 있는 영역입니다. 다양한 객체들의 속성을 관리하고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실 이 영역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고 저희가 막상 브레이크 포인트를 쓸 때 보이는 영역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왼쪽에 그 내비게이터 영역이 위에 잘 보시면은 화살표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탭이 몇 개일까요? 9개, 8개가 있습니다. 그 탭별로 되게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브레이크 포인트 내비게이터, 저 리본 모양의 탭을 클릭하게 되면 브레이크 포인트 내비게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가 설정한 것들에 대한 목록을 확인하고 이제 다음 액션들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디버그 영역이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베리어블 뷰어, 즉 변수 정보 창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변수의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오른쪽은 이제 디버거 콘솔인데요. 디버거 콘솔은 코드상에서 출력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뭐 프린트, ns 로그 등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는 곳들이 모두 출력되는 곳이 이 디버거 콘솔입니다. 그럼 이제 좀 엑스코드 아이디에 대한 명칭들을 알아봤으니까 한번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의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고 써보기 시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한 정의를 한 번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엑스코드에서는 코드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그 시점에서의 메모리나 변수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것을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중단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중단점이라고 한국어로 표현은 안 하고 주로 브레이크 포인트, 영어로 자주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인 소스 코드의 뭐 작업이나 아니면은 뭐 빌드 실행을 제외하면은 엑스코드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아마 이 브레이크 포인트 기능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라. 네, 두 번 넘어갔네요. 네. 일단 그 브레이크 포인트의 그 기본적인 종류별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인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 아기 시절 때 처음으로 입문한 브레이크 포인트인 거죠. 라인 브레이크 포인트는 설정한 라인의 코드가 실행될 때 브레이크가 됩니다. 생성하는 법은 코드 라인, 왼쪽에 에디터의 코드 라인을 클릭하면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한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제 클릭을 해서 밖으로 드래그하여 제거가 가능합니다.
왼쪽에 디버그 내비게이터에서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똑같이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 브레이크 포인트는 아마 주로 많이 써보셨을 텐데 이 컬럼 브레이크 포인트도 있습니다. 라인 브레이크 포인트는 줄 전체를 설정하지만 컬럼 브레이크 포인트는 줄 안에서도 원하는 코드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코드에 커맨드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컬럼 브레이크 포인트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래 사진에 보시면은 저 네임 쪽에 되게 조그맣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세로로 생겨나게 됩니다. 라인 브레이크 포인트와 다르게 코드 라인 중에 특정 부분에만 브레이크 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뭐 사망 연산자를 쓰거나 하게 되면은 해당 코드만 실행될 때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세션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기능 이름을 말하고 이거는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도 되게 좋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은 좀 제가 부족해서인지 많이 기억에 안 남거나 어려웠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당시 저의 과거의 고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넘어가라. 연결이 유실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진행을 할까요? 첫 번째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너무 자주 걸릴 때입니다. 혹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써보신 분들 중에 포문 반복문 안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넣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그러면은 예를 들면 50번 반복되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50번 반복되는 브레이크 포인트, 감사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인데 매번 한 35번째 반복 때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미련했던 과거의 저 같은 경우는 35번을 다 계속 클릭을 했습니다. 다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 에딧 브레이크 포인트를 알게 됐습니다. 이 브레이크 포인트에 우클릭을 하면은 이 에딧 브레이크 포인트 버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컨디션과 이그노어를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컨디션은 이제 말 그대로 조건인데요.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그노어는 설정한 횟수만큼 브레이크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예를 들면 방금 같이 반복문에서 이 두 기능을 활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에만 브레이크를 걸리게 할 수 있고 대충 그냥 몇 번 무시하고 다음 것부터 걸렸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 이그노어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한번 예시로 한번 코드를 짜봤는데요. 지금 뷰 컨트롤러 안에서 어레이라는 그 배열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1부터 5까지 들어있는 변수인데요. 컨디션을 설정하지 않고 그 이 어레이를 그 출력하는 어레이의 전체 값을 하나씩 출력하는 포문 안에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이 프린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봤는데요. 반복문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네 번째 값부터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에다가 코드에 직접 치는 것처럼 아이템이 3보다 클 때라고 코드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디버그 콘솔을 보시면은 아이템 1, 2, 3은 브레이크가 안 걸렸는데 네 번째, 즉 3보다 커졌을 때부터 브레이크에 걸리게 됩니다. 이그노얼도 되게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컨디션은 좀 더 조건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한 기능을 쓸 수 있지만 이그노얼은 좀 급하게 그냥 몇 번 그냥 무시했으면 좋겠다 할 때 저는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똑같은 어레이의 똑같은 포문입니다. 여기서 이그노어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첫 번째 반복부터 브레이크가 걸리지만 이그노어를 일단 3으로 설정하면은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3번까지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하지만 네 번째부터는 브레이크에 걸리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타이틀은 알림음 울리게 하기입니다. 사실 이 컨디션이랑 그 에딧 브레이크 포인트의 컨디션과 이그노를 아래 보면 액션이란 버튼이 있어요. 여기 액션 중에 하나의 기능이 사운드인 건데요. 사실 사운드 말고도 여기 적혀 있듯이 디버거 커맨드, 뭐 로그 메시지 등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디버거 커맨드나 로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기능이고 좋은 기능인 것 같은데
제가 사운드라고 타이틀을 정한 이유가 제가 처음 이 에딧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액션 부분을 봤을 때 디버거 커맨드 유용하겠구나, 로그 메시지 유용하겠구나 했는데 사운드를 보니까 사운드가 된다고? 아니 엑스코드에서 소리가 난다고? 약간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라고 이게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해서 집 가서 아니면 지금 바로 엑스코드를 켜서 브레이크 포인트로 혹시 사운드 지금 해보셨나요? 한번 엑스코드를 뭔가 켜보시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해서 제목을 알림음 울리게 하기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액션에서 애드 액션을 누르고 저 같은 경우 사운드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해당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릴 때마다 여기서 설정한 블로우가 아마 휘웅 뭐 이런 소리일 거예요. 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컨디션, 이그노얼, 액션 그리고 아래 옵션스에 automatically continue after evaluating actions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한국어로 직역하자면은 액션 이후 자동 넘김?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체크할 경우에는 액션 수행 후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브레이크 포인트인 이유가 뭐예요?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방금 액션을 설정했기 때문에 액션이 실행만 되고 넘어가게 되면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환자들 아니면 사용자들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로그 메시지가 엄청 많이 날라와요. 블루투스 뭐 통신하는 과정 속에 오는 메시지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날라올 때만 그 커스텀 액션의 사운드를 해놓고 그리고 저 automatically continue after evaluating actions를 그 활성화를 해서 그 데이터가 날라올 때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여기 엑스코드에서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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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이 옵니다. 이렇게 저는 디버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그 서치를 해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이 사운드 기능을 뭐 UI가 깨지는 에러에다가 건다던가 아니면은 뭐 많이 동작되는 코드들에 사운드를 걸어서 감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운드가 끝났고 세 번째는 이 변수가 사용될 때 걸리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엑스코드에 왓치 포인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왓치 포인트를 처음에 보고서 내가 원하던 기능을 하나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미련한 저 같은 경우 변수를 언제 사용되고 읽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그 변수가 사용되는 곳에 하나하나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었어요. 근데 이 왓치 포인트 기능을 알고 나서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만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추적하고 싶은 변수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곳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먼저 브레이크를 시켜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은 어레이 변수인데요. 뷰 컨트롤러에서 시작되는 곳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뭐 예를 들면 뷰디드 로드겠죠. 뷰디드 로드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브레이크를 시키고 이제 하단의 디버그 에리어의 왼쪽 변수 정보창 베리어블스 뷰어에서 추적하고 싶은 변수를 우클릭하면은 왓치 변수라는 그 버튼이 나옵니다. 지금은 왓치 어레이겠죠.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된 데에서 제가 지켜보고 싶은 어레이의 우클릭 왓치 어레이를 누르면은 이제 이 해당 어레이 변수에 왓치 포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변수가 리드 라이트 되는 곳에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설정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은 그 왓치 포인트가 이제 제가 다음 코드에서 어레이의 값을 수정을 했어요. 원래 5개의 배열에 3개의 배열의 값으로 바꿨는데 그랬더니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아래 콘솔 로그에 왓치 포인트 1 히트 하면서 올드 밸류는 5개 값이었고 뉴 밸류는 3개 값이었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왓치 포인트에도 좀 아주 좋은 기능인데 제한점이 있더라고요. 이 왓치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는 최대 개수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하드웨어의 레지스터 수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왓치 포인트를 넘어가고 제가 봤을 때 이 기능이 되게 제일 유용하고 핵심적인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에러로 종료되면 디버깅을 못합니다. 되게 서글프죠. 일단 지금 에러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처리하지 못한 스위프트 에러로 크래시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트라이 느낌표를 하고
어떠한 클래스에서 에러를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호출했어요. 근데 에러를 던져서 핸들링하지 못해서 크래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흔히 빨간 줄 뜨면서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옵시 에러로 인해서 크래시가 발생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저는 빨간 줄 뜨면서 죽으면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도 몰라요. 다들 경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으신 분이면 되게 유능한 개발자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이것도 제 위에서부터 다시 짚어보면은 스위프트 에러로 충돌이 발생하면 트라이 느낌표, 이 핸들링하지 못한 곳에서 안내가 돼요. 그리고 오브젝티브 C 에러로 충돌이 발생하면 앱 딜리게이트 혹은 메인 메소드로 갑자기 날아가서 빨간 줄이 뜨면서 죽습니다. 사실 위에는 그래도 어디에서 됐는지 조금 알기라도 하는데 아래는 진짜 얼타긴 하죠.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아래 같은 경우도 메시지가 뜨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메시지가 안 뜨는 경우에는 진짜 엄청 당황을 하게 됩니다. 에러는 사실 그때그때마다 바로 디버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방금처럼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다시 실행을 해봤는데 에러가 안 나면은 이제 에러가 난 적이 있었는데 하고 이 불안감에 휩싸여서 계속 에러를 찾고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버깅이 더 수월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발생될 때 에러를 던질 때 그 곳에서 브레이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브레이크 포인트 내비게이터 하단에 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제 뭐 라인이나 라인 넘버나 그 어디죠? 컬럼이나 아니 왓치 포인트 외에도 그 이렇게 별도로 추가할 수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6개의 항목이 있지만 일단 저는 위에 2개 항목 스위프트 에러 브레이크 포인트와 익셉션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4개는 이제 아직 제가 막 활용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은 뭐 다음에 어떤 자리에서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위프트 에러 브레이크 포인트는 스위프트 에러가 발생하는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원하는 에러 타입에만 브레이크가 되도록 설정이 가능하고요. 미설정하고 그냥 냅뒀을 경우에는 모든 스위프트 에러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익셉션 브레이크 포인트는 크래시가 발생하는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걸 쓰면 이제 갑자기 앱 딜리게이트로 날아가면서 빨간 줄 뜨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 브레이크 포인트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위프트 에러 익셉션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코드에서는 이 풀을 트라이 느낌표로 해서 이제 에러가 날라오는데도 핸들링을 못해서 그 줄에서 빨간 줄이 떴었는데 지금은 에러를 날리는 곳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왜 에러가 났는지 해당 스코프에서 변수 정보들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이블 뷰에서 셀에 아이덴티파이어를 넣어주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에러인데요. 원래였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빨간 줄 뜨면서 앱 딜리게이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에러가 발생한 곳을 안내해 주면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제 디버깅도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브레이크 포인트들, 이 스위프트 에러랑 익셉션 브레이크 포인트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에딧 브레이크 포인트처럼 뭐 무시도 할 수 있고 조건도 걸 수 있고 사운드나 이런 그 추가적인 액션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조금 이제 더 나아간 이야기인데요. UI 레이아웃 배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에서 혼자 개발을 하고 있지만 좀 이 유지 보수가 아니라 뭐 형상 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스토리보드를 안 쓰고 UIKit 코드 베이스로 화면 작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IKit 코드 베이스로 화면 작업을 할 경우 의도한 대로 UI 레이아웃 배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약간 이렇게 그 테두리나 그 배경색을 직접 변경을 해서 좀 디버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빌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다시 빌드하고 나서 레이아웃 배치가 잘 되었으면은 다시 이 색깔을 바꿨던 코드를 다시 제거하고 다시 빌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행 중에 이거를 확인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 앞서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색깔을 바꿔주는 코드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UI 뷰를 확장을 해서 이제 디버깅 목적으로 원하는 색을 설정하면은 배경색과 테두리 색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메소드를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뷰가 사용되는 곳 있죠. 뷰가 사용되는 곳에서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브레이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버그 에리어에 그 디버거 콘솔이 원래 이 LLDB라고 녹색 커맨드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LLDB인데요. 사실 LLDB가 되게 무궁하고 많은 기능이 있는데 아직 제가 잘 활용은 못하지만 보통 PO 이 커맨드는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PO는 보통 이제 변수 정보를 조회하거나 혹은 간단한 코드를 실행하려고 자주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그 원하는 뷰에 그 방금 정했던 메소드를 PO하고 그 뒤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해당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실행할 경우 원래 왼쪽이었던 화면이 오른쪽처럼 제가 설정한 색으로 디버깅이 됩니다. 그럴 경우 저는 스택 뷰가 지금 원하는 대로 잘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죠. 일단 LLDB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은 이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리면은 이 우측 하단 디버거 콘솔에 이 LLDB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변수 조회뿐만 아니라 새로운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하는 등 그 외에도 되게 많은 디버깅을 위한 그 커맨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되게 깊고 방대하고 하지만 활용할수록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세션 때 저도 많이 활용해보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5가지의 저의 활용 케이스를 보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디버깅은 중요합니다. 개발자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추가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라인 넘버를 눌러서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이 코드 일부 컬럼만 설정해서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와치 포인트 이 변수가 사용될 때를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와치 포인트를 설정하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에딧 브레이크 포인트.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추가적인 기능을 설정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 이 조건 컨디션을 걸거나 몇 번 무시하게 이그노를 걸거나 아니면 뭐 소리가 나거나 메시지를 날 수 있게 액션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좀 긴데요. automatically continue after evaluating actions를 활성화해서 브레이크가 걸려도 브레이크 포인트가 활성화돼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이어서 실행될 수 있게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4번이 지금 제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한 곳에서 브레이크가 되는 기능인데요. 스위프트 에러 브레이크 포인트와 익셉션 브레이크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UI 레이아웃 디버그를 해보면서 LLDB를 아주 잠깐 사용도 해봤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기능을 이미 알고서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처음에 공부하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많은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지금 바로 뭐 맥북을 켜보신다든지 아니면 집 가서 엑스코드로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이미 있는 코드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아직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진짜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되게 단순한 기능이지만 이제 주변 개발자들 보면은 되게 그냥 아주 기본적인 기능인데 되게 굉장히 참신하게 활용을 해서 놀라움을 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제 전에 세션에 있었던 그 디오 분들도 그 가까워지는 기능을 이용해서 되게 멋있는 게임을 만드셨던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좀 발전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개발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늘 저희끼리 뭐 개발자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배움의 끝은 없다고. 저도 아직 LLDB 쪽도 모르고 브레이크 포인트도 처음에 6개 중에 뭐 아직 2개밖에 안 써봤고 하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제 써보시는 분들은 한번 저와 함께 배워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브레이크 포인트 말고도 다양한 디버깅 기법들이 많은데요. 뭐 메모리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분석을 해서 뭐 배터리 분석, 뭐 네트워크 분석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디버깅을 하면서 이 개발자의 가치를 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혼자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취미도 많고. 근데 이제 세션들이 많이 생기면서 약간 나도 저 자리에 서보고 싶다. 뭐 내년 안에는 꼭 노력을 해서 서보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 자리에 서서 좀 뿌듯하면서도 이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부족한 세션이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빌며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